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발표는 경희대에서 강의하고 계신 이태광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태광 선생님은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되게 아마 아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비평적인 활동 하고 계시고요. 번역서 많이 마련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리토르넬로 생명과 시간이라는 내용으로 10분 정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국제학술대회라고 영어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집을 보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되게 당혹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영문하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라서 저는 영어를 발표한다고 영어로 공부를 써서는 쓰는데 발표는 제가 한국어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고 많은 지금 존경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막 계신데 잘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제 논문은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일부러 사실 앞부분에 이제 리토넬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저는 발표를 끝냈다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은 왜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설정해 놓느냐 첫 번째 리토넬 알고 리프레인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이 개념은 두레즈의 타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이고 페이셜리티라고 하는 이후에 나오는 그 개념은 공간을 설명하는 개념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둘이 사실은 연관되어 있지만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리토넬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두레즈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레즈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실질적으로 이 리토넬과 관련된 논문도 그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일단 리토넬은 아시겠지만 음악 용어죠. 음악 용어고 구연구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두레즈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리토넬은 이제 음악 용어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죠. 사실 논문 찾아보시면 음악과 연관되는 많은 얘기가 쓰는 논문이지만 사실인데 두레즈와 가타리는 기본적으로 음악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건 개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레즈 가타리에게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개념의 개념인데 많은 개별 학문들이 사실은 개념을 만들지만 그 개념의 개념을 또 만드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개념이라는 것은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distribution of things라고 했어요. 사물의 분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개념이 뭐냐, 사물을 분배하는 것이고 사물을 재분배하는 것이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 두레즈가 굉장히 말년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자기가 가율성이 듀레이션을 만들고 하이데거가 자인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데리다가 디프런스를 만들었는데 그런 개념에 버금가는 것이 나의 리토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후대에 연구가들이 별로 이 리토넬이라는 개념을 잘 다루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욕심을 내서 다뤄보려고 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두레즈는 리토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뮬라 오브 타임입니다. 타임의 포뮬라라는 거죠. 시간의 포뮬라고 그것은 단순하게 리드믹 캐릭터나 멜로딕 랜스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포뮬라가 뭐냐? 바로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던 아프리오리를 이제 대체하는 개념을 리토넬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토넬의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mplied ten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함축되어 있는 시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앞에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사실 기표적이에요. 기표의 종합들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과정과 우리가 삶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는 디퍼런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삶을 설명하는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경험들은 사실 그 설명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과학도 말씀하셨는데 과학이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이 펀더멘탈리즘이라고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리덕션을 할 수밖에 없죠. 화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두레즈가 생각할 때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 데리다나 많은 철학자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펀더멘탈리즘에 저항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드레즈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드레즈의 정치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들레즈가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칸트는 기본적으로 알의 문제를 시공간의 문제를 봤고요, 최초로. 그리고 그 시공간에서 칸트가 뭐라 했냐면 타임의 문제,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아프리오리 포멀 컨디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업계가 그랬어요. 모든 현상의 아프리오리, 이건 우리가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이건 칸트 학계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뭘로 번역해야 될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쓰죠.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오리가 있는데 아프리오리는 앞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프리오리 포멀 컨디션이 바로 타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칸트에게 이 아프리오리 포멀 컨디션을 결정적인 것은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성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라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 그러면 엔라이트먼트의 가장 문제에 폭력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알무였던 기초 최초의 시작이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칸트는 그 시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양성으로 펼쳐져 있지만 그것이 인투이션,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되었을 때 고정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트랜센덴탈한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경륜일 건데 그 경륜과 이렇게 연동하면서 이제 비판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판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dun에서는 이 칸트의 비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고 또 지리적 발견이라든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게 됐잖아요. 칸트의 책을 읽어보면 칸트가 정말 그 당시에 소박한 지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칸트를 폐기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는 칸트를 안 읽겠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과학 서적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다 알려진 지식들의 토대에서 잘못된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저스티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필요하니까 설명해야 되고 그럼 칸트에서 뭘 살려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크리티크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비판이라고 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있던 것처럼 생명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기표가 필요하고 그 언어 작용과 그 생명 현상 사이의 괴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칸트의 발견은 진리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칸트의 그런 일반적인 그 지식들이 무용한 상태에서 어떻게 칸트를 되살려낼 것인가가 드레즈의 고민입니다. 그게 바로 그 트랜센덴스, 그러니까 칸트가 도덕성의 자리를 놓았던 곳에 드레즈는 생명을 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론에서, 그게 바로 내재성의 생명이라는 것을 놓게 되는 것이고 그 내재성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칸트의 크리티크를 부활해낼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칸트의 크리티크는 기본적으로 지성적 활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월한 지성을 가진 자가 우월하지 않은 지성을 가진 자를 계몽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물론 아직까지 칸트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엘리트가 이렇게 운명한 대중을 이끌어야 되고 엘리트 정치가 이렇게 포퓰리즘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둘레즈는 그런 방식의 정치나 그런 방식의 어떤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의 펀더멘탈리즘, 사실 메타피지컬한 전제를 그러니까 없는 상태. 그걸 이제 둘레즈는 그냥 판단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의 어떤 판타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크리티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크리티크의 원래의 개념을 살려낼 것인가, 그게 나온 개념이 유튜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밌는 것은 이 둘레즈는 모든 철학자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배려성을 뒤집는다는 것은 양말을 뒤집듯이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스가 헤겔을 뒤집은 것처럼 일단 칸트를 뒤집습니다. 뒤집어가지고 칸트가 버리고 칸트가 자기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버렸던 쓰레기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걸로 칸트를 뒤집는 거예요. 오히려 칸트 내가 갖다 버린 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본질이라고 해요. 물론 본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고민해도 문제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칸트는 흉을 갖다 버렸는데 그 흉의 인플루시즘을 가져와서 칸트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80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면 둘레스에게 그 시간
시간이라는 이 루틴은 뭐냐?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고 둘레색의 시간이라는 것은 empty time이에요. empty예요. empty form. empty form은 그러니까 time이라는 것이 empty form이라는 거죠. 82페이지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 둘레색은 기본적으로 루틴웰이라는 것을 처음에 초창기부터 이미 이 루틴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창기 이미 디퍼런스 앤 리피티션에서 이 박사論문에 내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점점 발전해가 나중에 다운 플라토 초기의 원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놨죠. 이 루틴웰이 뭐냐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교실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바깥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가 흐물거리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뭐 새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둥지를 짓기 위해서 반복하는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동물들이 이렇게 트랙을 쫓아다니면서 춤추는 이런 것들, 또 구애를 하고 춤추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루틴이라 해요. 생명의 활동 그 자체라는 거죠. 생명의 활동 그 자체. 그게 목적이 목적이 일시적으로 있지만 내가 구애를 한다든가 내가 이 학교 이 교실을 벗어나가지고 옛날에 했던 기억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일관된 어떤 그런 걸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정명은 둘레즈가 이 루틴을 empty form of time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empty form of time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시간을 이 투넬이라는 모든 시간을 사실은 재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사실은 끌어모으는 거죠. 끌어모았을 때 그게 남는 것은 사실 총체성, 시간의 총체성이라기보다는 액츄얼리티에 그 단면성이 남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멀티플리시티 그 자체가 남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리투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투넬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동시에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마치 파도의 물결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둘레즈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타임의 어떤 엠프티 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타임의 엠프티 폼이 뭐겠어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의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이 없음. 시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물리학이 하고 있는데 오직 있는 것은 기억이죠. 그래서 둘레즈에게 뉴턴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없는 시간을 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의 시간이고 뉴턴이라는 둘레즈에게는 미래의 시간이고 그 미래의 시간을 현재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라는 것이 둘레즈의 결론입니다. 제가 사실 둘레즈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공부해봤어요. 책도 제일 많이 공부해봤어요. 분량도 많습니다. 아무튼 리토르넬로라는 주제는 전 세계 둘레즈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어려운 주제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열심히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사실 리토르는 생명의 리듬이라고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은 앞선 그 발표들에서도 어떻게 물질에서 생명이 탄생했느냐 이런 질문인데 또 궁금한 거는 그 미래가 계속 지금 이 순간이나 우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온다는 그런 점의 사실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입니다. 바로 미래가 계속 온다라는 그 현상으로부터 시간성 해명하자는 둘레즈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로부터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세계를 다시 보게끔 하는 그걸 이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기자로서 설명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 남기영 선생님이시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계시고 있고요. 영상 그리고 현대 비평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3분 동안 토론을 함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이해가 많이 안 돼서 사실 발표할 때 좀 들으면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10분 만에 10분으로 너무 간략하게 대신 제가 좀 준비했었던 질문들을 좀 많이 또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정말 한 3분밖에 안 하셔서 너무 다행인 게 제가 한 10분 정도, 한 8분 정도라도 이렇게 썼던 것 중에 많이 지워졌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뒤에 파트, 페이셜리티, 얼굴성에 관한 부분들은 또 지금 논의를 좀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 뭐 간단하게, 아마도 이제 텍스트를 읽어보는 선생님께서는 좀 가질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좀 또 시간 관계는 아마 뒷부분을 그냥 넘어가셨는데, 연결 도의 같은 것들에서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중간에 조금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글은 블레즈의 리트로넬로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원법부에 두고 다양한 문화적 해석을 시도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지금 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향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음악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반복과 변조를 통해서 전체를 다 끌어내는 무의미한 음조였면서 멜로디도 없고 어미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입법적으로 작동하는 자연 음악을 가리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 번역에서 리프레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후렴구라든지 후렴이라는 것을 많이 오해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무의미한 음들이 합쳐서 커다란 영토를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태광 선생님께서는 이 리트로넬로를 특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셨으면서 결국은 동일성을 회귀하는 반복이라기보다는 선형적으로 나아가진 않고 또 계속 돌아오지만 이전과의 차이를 통해서 미래 완성될 어떤 조합으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레즈의 차이의 반복뿐만 아니라 이 돌고 도는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또 어떤 새로운 영토, 탈영토와 재영토화를 통해서 새로운 영토로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안테오릭스 개념을 적용해서 개념을 확장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크게 돌면서 궤도를 이루고 그러면서 혼란과 무질서의 우주에 어떤 내적 법칙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온갖 다양성이 폭발할 수 있는 우주적 거대 평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트로넬로가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 독수의 시간성을 담고 반복된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유토피아의 상상을 대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태광 선생님께서 후반부에 얼굴성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셨는데 조금은 여기서 다른 영역을 문화적 의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했었던 부분들은 처음에는 여기 이제 후반부 말씀하시는 파농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얼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리트로넬로 하고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얼굴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칸트의 개념으로서는 칸트의 내재성에 비판하는 들레즈식의 어떤 내재성의 해석으로서 생명으로 해석하는 시간적 개념 설명이셨지만 여기 아까 이제 페이셜리티라는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내재성도 반박을 하시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레즈의 비판, 칸트 비판에 대한 부분, 이성 내부가 없고 오류는 별도성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후반부에 말씀하실 얼굴성이 결국은 불가능한 표정으로서의 안팎의 부분, 혹은 타자성의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들레즈가 들레즈에게 파농을 겹쳐 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파농과의 연결 지점들이 사실은 영토화, 저는 처음에는 영토화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공간에 타자가 발견된다고 인식하는 해결주의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블랙과 얼굴에 대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시민주의하고 타자성에 대한 논의로 파농 들어가는 연결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읽어오시고 나서 후반부에 대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선생님께서 그래도 리트로넬로가 어쨌든 좀 음향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혹은 청감각 쪽의 그런 경험에서
어떤 논의의 공간적인 인식 같은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뉴턴하고 배셜이 대립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뉴턴의 해방이라고 한다면 이 배셜리티는 붙잡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드레즈가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드레즈는 어쨌든 the same 같은 것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스테레오스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게 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방시키는 기획이 뭐냐에서 뉴턴을 대립 나오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드레즈 굉장히 훌륭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드레즈가 다른 철학자에 비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물론 데리다도 그런 말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지상의 모든 의미화라는 것은 인종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이시아베트는 인종기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반응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반응은 이제 해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드레즈는 그 니게이션이라는 그 궁극적으로 말하면 또 셈을 되풀이시키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반응에서 그 니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제거하려고 고맙습니다. 그게 흥미롭게 토론을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